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의 꿈을 잇는 원주 강릉간 복선전철 건설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평창은 물론 강원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기쁜 마음으로 평창 군정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9일 평창읍에서 조사료 생산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축산농가와 한우협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료 수확 장비와 옥수수 파종기에 대한 시연이 이어졌습니다. 평창축협 조사료 사업단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비를 줄이고 땅심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국제스키연맹 총회 참가자들이 평창을 방문했습니다. 110개국의 대표단들은 알펜시아를 방문해 스키 점프대 등을 견학하고 컨벤션 센터에서 오찬을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휘닉스파크를 방문해 프리스타일과 스노우보드 경기장을 둘러봤습니다. 국제스키연맹 총회가 아시아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어린이 건강교실을 실시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3일간 미탄 어린이집 등 3곳에서 영양과 구강보건 등에 대한 방문 출장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료원에서는 지난 3월부터 보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건강 습관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시작한 이번 교육은 9월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청소년 봉사 동아리 틴스아트가 지난 3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자원봉사 기금 마련을 위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평창 오카리나 동호회와 참소리 밴드 등 다양한 그룹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틴스아트는 마련된 기금을 재가봉사활동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0일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경로효친 100일장과 사생대회가 열렸습니다. 평창문화원 주관으로 열린 이 대회에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여 글쓰기와 그림 솜씨를 뽐냈습니다. 이번 대회의 입상작은 작품집으로 발간돼 각 학교와 도내 전역에 배포됩니다. 평창군이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동계올림픽을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평창 종합운동장 1층, 이곳에 동계올림픽 추진단이 설치됐습니다. 평창군이 효율적인 올림픽 개최 준비를 위해 새롭게 만든 부서입니다. 세계 담당 1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올림픽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면서 동계올림픽 준비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올림픽 업무는 문화체육과에서 같이 포함해서 처리를 했었는데요. 유치가 되고 나섰던 호스트시티의 역할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평창군의 준비 사항을 보다 전문적인 어떤 그 직원들이 전담함으로써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약 6년여간의 어떤 준비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다 그런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담 부서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평창군이 지난 29일 동계올림픽 추진단 신설을 포함해 군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조직 개편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의 목적은 2018 동계올림픽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서 동계올림픽 추진단을 신설했고요. 그동안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문화와 관광 업무를 합쳐서 문화관광과를 신설하고 민원인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민원 관련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종합민원과로, 도시건축과는 도시주택과로 바뀌고 주민생활지원실은 주민생활지원과로 명칭을 달리하게 됩니다. 또 교육지원 담당이 평생학습 담당으로 변경되는 등 총 9개 담당의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도시건축과 소속이었던 건축 담당과 개발행위 담당이 종합민원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또 업무 영역이 명확하지 않았던 문화와 관광 업무를 통합하고 통합조사 인력도 보강했습니다. 평창군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와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민원 행정 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피700 강민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효율이 가장 좋은 난방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나라의 온돌이라고 합니다. 순 우리말로는 구들이라고도 하는데요. 구운 돌이라는 의미의 구들을 테마로 관광객들의 시선을 잡고 있는 곳이 우리 평창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동네방네,
용평면 백옥포 1위 황토 구들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용평면 백옥포 1위 황토구들마을 이장 김동아입니다. 저희 마을은 지금 40여 호에서 지금 한 80명 정도가 사시는 자그마한 마을이고요. 친환경 잡곡하고 채소를 위주로 하는 마을입니다. 전통 테마 마을이기도 한데요. 저희 마을의 주요 테마는 황토구들입니다. 검정색 아궁이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구들의 굴뚝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던 지붕 위의 굴뚝과 다르게 우리나라 전통의 구들장은 굴뚝을 아래로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기에 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소나무 등에 낙엽송을 태운 연기를 집 주변에 뿜어내 모기 등의 해충을 쫓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방을 따뜻하게도 하고 해충도 쫓고 이런 걸 두고 일석이조라고 하는 거겠죠. 황토 구들마을에 오시면 바로 이 구들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벽돌을 쌓고 흙을 주무르며 구들을 만들면 블록과 찰흙이 필요 없는 훌륭한 놀잇감이 되기도 하고 장작을 직접 떼보면서 불의 원리를 이해할 수도 있고 덤으로 감자도 구워 먹을 수 있으니 오감을 만족시키는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 하겠죠? 구들 만들기 외에도 잡곡 콜라주와 국궁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구들문화 전시관에서는 우리나라의 구들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구들 사랑방도 운영하고 있어 뜨뜻한 구들장에서 하룻밤 지낼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을의 또 다른 볼거리 중 하나인 한국 전통 음식 체험관입니다. SBS 드라마 식객의 촬영장으로도 유명한 이곳에서는 장독대들이 펼쳐진 전통적인 풍경 속에서 맛있는 비빔밥을 맛보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비빔밥은 평창의 청정 재료로 조미료 없이 맛을 내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은 이 마을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젊은 농촌이라는 것인데요. 농촌 마을에서는 보기 드물게 마을 청년회도 구성됐습니다. 귀농 기촌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긴 일이라고 하는데요. 마을에서는 2달에 한 번 정도 주민들이 모여 마을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서로 수확한 음식들을 나눠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정이 있고 아름다운 마을이라서 귀농귀촌을 위해 이곳을 많이 찾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는 전통과 젊음이 공존하는 황토 구들마을에서 훈훈한 온기를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 마을로 많이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많이 놀러 오세요. 평창군이 경쟁력 있는 농업, 돈 버는 농촌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농산물 반출도로 포장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에는 총 31억 원이 투자돼 관내 농산물 반출도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게 됩니다. 평창군이 총 2억 9천만 원을 들여 꽃길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로서 매력 있는 녹지경관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창군이 2012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전국 노래자랑이 오는 13일 오후 1시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국민들은 8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참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햇빛 700 평창 아카데미가 오는 14일 3시부터 돈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에듀머니 재윤경 대표를 모시고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스케일링과 불소 도포를 실시합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어르신들은 보건의료원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강원도 농업직 공무원 체육대회가 오는 16일 9시부터 진부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구영고등학교 학생 32명이 웰컴 투 동막골 마을을 방문해 농촌 봉사활동을 체험했습니다. 햇빛 700 평창 군정방송 6월 첫째 주에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는 11일부터 강원도민체전이 철원에서 열리는데요. 우리 평창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